자, 안녕하세요. 귤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등비 수열의 활용 중에서 이제 원리 합계만 따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개념 수업을 따로 하고 문제풀이 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라서 이제 기본 문제를 풀 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분리를 해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리 합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원리 합계라고 불리는 것은 쉽게 말해서 원금과 이자의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원리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일단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법과 복리법. 단리법은 원금이 그대로인 원금이 유지가 됩니다. 원금이 유지가 되고 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새롭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지 100만 원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복리법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원금과 이자가 더해져서 얘가 새로운 원금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낳는다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사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적금을 들었을 때 단리법이 유리할까요? 복리법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복리법이 훨씬 더 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자를 따로 빼서 사용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이자를 붙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복리법이 이자가 더 많이 붙을 거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단리법을 사용합니다. 복리법에 대해서까지는 뭐 복리이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그렇게 사용되진 않아요. 자, 그럼 적금 복리법이라고 써 있는데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계속해서 적립하는 것을 적금 또는 적립예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적금을 들어줬지만은 요새는 꼭 그렇진 않죠. 적금이라는 것은 또는 적립예금이라 하는 것은 내가 매달 또는 매년마다 일정한 날짜에 돈을 일정한 금액을 넣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은 이자가 붙는 형태의 이제 예금 형태예요. 단 이거는 자율식 예금과는 다르게 돈을 뺐을 수는 없어요. 그냥 넣으면은 기간이 만기될 때까지는 뺐을 수 없는 형태의 예금입니다. 그래서 저축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수불과 그 다음에 기말불이라는 표현입니다. 기수불은 여기 있고 기말불은 여기 있네요. 기수불은 기간의 초에 적립하는 거, 기말불은 기간의 말에 적립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매월 1일에 돈을 넣는다. 그 다음에 기말불은 매월 말에 돈을 넣는다. 이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기간 초에 적립하는 걸 기수불, 기간 말에 적립하는 걸 기말불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때는 일단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의미인지만 보고 넘어갔어요. 기말불은 기간 말에 적립한다라고 합니다. 요거 계산하는 법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환연금의 현가 이런 것들도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수불 개념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배울 거는 두 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기수불이냐 또는 기말불이냐, 그리고 단리냐 복리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제일 기본이 되는 단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다 매월 초 100만 원씩 입금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단 하나의 예시만 보여주겠습니다. 자, 1월 1일에
1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12월 31일에 이 돈을 찾을 겁니다. 이 100만 원을. 그리고 3%짜리 단위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1월 1일에 입금을 했어요. 총 몇 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때가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1월 1일. 그리고 이때가 12월 31일이에요. 나는 1월 1일에 돈을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 달인 2월 1일이 되면은 나는 이 100만 원에 대해서 한 달치 이자가 붙었겠죠. 얼마? 1.03이 됩니다. 맞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이 됐어요. 다음 달. 그럼 나는 지금 100만 원 더하기 3만 원에서 103만 원이 됐어. 근데 이 3월 1일에는 이자가 얼마 붙어야 되냐?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리는 난 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생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에도 일단은 100만 원에 그러니까 이때를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에 0.03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2월 1일이에요. 그럼 3월 1일에는 100만 원 더하기 2월 1일에 받은 이자 0.03 그리고 내가 한 달이 더 지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겠죠. 0.03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붙는 얘가 뭡니까? 이자예요. 이게 첫째 달 이자, 얘가 둘째 달 이자. 그럼 내가 이거를 12월 31일 날, 이날 돈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원금이 1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원 곱하기 0.03 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 한 달 지났을 때 이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두 달 지나니까 이자가 두 개 붙어 있어요. 그럼 12달이 지났으니까 나는 이게 총 12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금을 A, 이유를 R, 기간을 N이라고 했을 때 이 단위의 계산은 원금 더하기 원금의 이유를 곱하고 횟수만큼 곱하게 됩니다. 지금 이자 붙은 게 12번 붙었잖아. AR이 얘가 이자입니다. 원금에다 이유를 곱한 거. 그리고 횟수만큼 이자가 붙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수식을 쓰자면 A 더하기 A의 1 플러스 R 곱하기 N이라는 단위의 계산 방식이 붙습니다. 이게 1월 1일 날 돈을 한 번 넣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1월 1일 날 돈을 한 번에 넣은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식인데 얘가 1월 1일이야. 돈을 100만 원 넣었어. 근데 단위가 아니라 복리로 계산을 하겠대요. 복리로. 여기 이게 단위 이게 아니라 복리 계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달에 붙는 이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부터 예정이 달라져요. 3월 1일 날 내가 통장을 가봤더니 두 달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들어온 이자가 100만 원에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100에 1.03입니다. 이게 원금이고 더하기 이 원금에다가 이자를 곱했습니다. 얘가 원금이죠. 얘가 원금. 원금에다가 이자 곱한 거.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봤더니 어떤 식이 되냐. 100만 원에 1.03이 있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0.03이 돼서 100만 원 곱하기 1.03의 제곱이 됩니다. 아까는 여기다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개월수 두 개를 곱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복리에서는 이게 제곱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럼 12번째 이자가 붙은 마지막에 수령하는 달에는 100만원 곱하기 1.03의 R제곱이 돼요. 12제곱이겠죠. 여기서 달이 있었으니까. 이거 등비수열처럼 생각했어. 12제곱 이렇게. 그럼 얘를 수식으로 써보면 A 그 다음에 1 더하기 이율 그 다음에 기간이 지수로 옵니다. 이게 복리계산이에요. 자, 이게 복리고 단위를 아까 다시 써보면 A에 1 더하기 R 곱하기 N. 자, 누가 당연히 클까요? 복리가 클까요? 단위가 클까요? 당연히 복리가 훨씬 큰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로 사채를 주는 사람들은 복리 이자를 받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복리는 위험한 겁니다. 내가 적금을 들어서 복리 이자를 받으면 좋은 거지만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복리로 상대방에게 이자를 줘야 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와 복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와 같이 우리가 매달,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한 번 입금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자만 계산을 하자면 매우 쉬운데, 적금은 매달 또는 매년 입금입니다. 매달 또는 매년 입금. 그리고 단리는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자 계산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단리 계산은 하지를 않고요. 우리는 매달 또는 매년 초 말에 복리 계산을 하는 거를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갈 겁니다. 단리 계산은 잘 안 나와요, 문제에. 복리 계산만 나올 거고 초냐 말이냐 요 차이만 존재할 겁니다. 그럼 처음으로 배울 건 뭐냐면 바로 기수불 복리 계산입니다. 원금을 A, 이율을 R, 기간을 N이라 할 때 기수불의 적금 총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각 기간의 초에 매번 적립을 하기 때문에 총 나는 돈을 N번 냅니다. 매번 내는 돈은 1회에도 A1을 내고 2회에도 A1을 내고 3회에도 A1을 내지만 마지막에 N번째에도 A1을 내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각각 이자가 붙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낸 이자는 총 N번 동안 복리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방금 전과 똑같이 A1 한 달 지나면 A의 1 플러스 R, 두 달 지나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N번 지나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됩니다. 자, 2회차에 입금한 금액은 한 달이 사라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받을 금액이 한 달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 달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3회째에 입금한 것도 얘는 앞에 이자가 붙을 기간이 두 달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N-2번만큼 받겠고, 마지막에는 월 초에 돈을 넣고 그 기간 끝에 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자가 한 번 붙습니다. 그럼 나는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넣은 얘가, 이게 등비수열처럼 보이죠? 얘가 초항의 역할을 할 거고 얘가 마지막 역할이고, 나는 총 N번 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뭐가 돼요? 1 플러스 R이죠. 그럼 1 플러스 R 빼기 1, 그래서 R이 될 거고, 이게 초항, 그 다음에 공비의 N제곱 빼기 1, 여기 있는 건 뭐였어요? 반드시 항의 개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게 초항,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소괄호 1 플러스 R에 가로 닫고 N제곱 빼기 1 하고 중괄호 닫는 이런 형태의 식이 존재를 할 겁니다. 기수불이 기말불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 보면 알겠지만 이 초항의 형태가 조금 더 달라요. 이 초항이 이거란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말불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식이 조금 다를 뿐인데 기말불을 미리 얘기하자면은 기말불의 경우에는 S가 R분의 총이 A입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겨요. 즉 초항인 얘만 다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말불로 넘어왔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기간의 말에 적립을 하니까 내가 만약 올해 초에 매달 넣기로 한 적금을 들었어요. 근데 이때 가서 계약은 했어. 근데 입금일은 30일입니다. 말일에 입금하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이때 계약은 했지만은 이 말부터 넣기로 했으니까 이 한 달을 버린 겁니다. 사실상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돈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자를 받을 건데 총 n번 넣을 것 중에 한 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때도 A1을 넣습니다. 근데 얘도 뭐예요? 이때 A1을 넣기로 계약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때 A1을 넣는 게 아니라 이때 A1을 넣고 계약을 통해서 이자를 불려받을 거니까 나는 총 두 달치 이자를 못 받아요. 그래서 A의 1 곱하기 R의 n-2제곱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는 마지막 회차에는 그냥 돈을 입금하고 요 돈 전부를 합쳐서 바로 출금을 받습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자 오늘 마지막 회야 돈을 줘. 그러면은 너 오늘 마지막 회네 돈 다 냈네. 그럼 내가 이 돈 한꺼번에 계산해서 너 줄게. 이렇게 된 게 기말불의 개념입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기말불의 개념을 쓰진 않습니다. 기말불의 개념을 쓸 때는 주로 대출입니다. 내가 이 시점에 돈을 빌렸어. 근데 이 시점에 돈을 빌리면은 이 시점부터 돈을 갚진 않죠. 즉 이때부터 한 달 뒤부터 돈을 갚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빌리면은 학생들은 모를 텐데 보통 내가 이때 돈을 빌리면은 그 달, 말 아니면 특정 기간만큼 지난 뒤부터 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금을 들 때 그 자리에서 나 계약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첫 해치 돈을 냅니다. 웬만하면. 근데 기말불 같은 경우에 대출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항이 A에 해당하고요. A에 해당하고 횟수는 총 n번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는 1 플러스 R에 해당하겠죠. 그럼 1 플러스 R 빼기 1 그리고 초항은 A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이기 때문에 이런 기말불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지금 기수불과 기말불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는 매 기간마다 돈을 입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만 나온다면 매우 행복한 수준입니다. 기수불, 기말불로 복리 계산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복받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왔지만 지금은 절대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 개념은 여기에 뭐 나와 있긴 한데 자, 볼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총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할부 개념과 그 다음에 연금입니다. 신용카드를 쓰면은 할부 혹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할부로 돈을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꼭 신용카드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이 할부에 대해서 또는 연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기회 비용이란 게 존재를 해요. 기회 비용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 뒤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정 금액의 이자를 붙여야겠죠. 왜? 내가 이 100만 원을 들고 있어서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담은 몇 프로의 이익이라도 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100만 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던 무엇을 하든 나에게 투자를 하던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던 나에게는 이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포기하고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거죠. 그럼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돈으로 받습니다. 그게 이자죠. 근데 이 돈을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 뒤에 한꺼번에 돌려받기로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을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씩 매달 말에 돌려받기로 했어요. 내가 지금 달 초에 빌려주고 매달 말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1월달 초로 합시다. 1월달 초. 그럼 12월 31일이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요 문제와는 다르게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이때 12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근데 문제에선 대부분 복리로 나오니까 복리이자로 빌려줬을 거예요. 그럼 이때 나는 120만 원에 이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 플러스 R에 12제곱이란 돈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한꺼번에 돈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친구는 나한테 매달 10만 원씩 돈을 줄 겁니다. 첫째 달에도 10만 원, 둘째 달에도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물론 10만 원의 추가적인 10만 원이라 하지 맙시다. 이때 나한테 일정 금액의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일정 금액. A1이라 합시다. A1.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때 이자까지 받아야 되잖아. 그럼 그 이자도 요거에 따라서 균등하게 나눠서 받는다 칩시다. 그게 A1이에요. 이 돈들을 다 합치면 요 금액이 나온다고 합시다. 근데 친구가 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120만 원을 빌린 거 맞는데 내가 이때 A1을 갚았잖니? 그럼 나한테도 이때 이 A1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이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120만 원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을 이자로 환산을 했듯이 얘도 이 A1에 대한 기회비용을 환산을 해줘야겠다고. 그럼 이 A1을 기회비용을 나와 똑같은 이율로 환산을 한다면 A의 1 플러스 R의 11제곱이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하게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되는 게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얘도 A의 1 플러스 R의 9제곱으로 기회비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 나한테 A1이라 돈을 주면은 얘는 기회비용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죠. 마지막이니까. 그러면은 내 친구도 기회비용에 대한 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나도 120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모두 인정받았어요. 맞죠? 그러면은 나는 120만 원에 대한 걸 12달 모두 인정받았고 이때 친구가 A1을 갚았다 해서 120 빼기 A1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친구야 너랑 나랑 그럼 서로 주고받은 돈에 대한 기회비용을 모두 인정해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계산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120만 원에 1 플러스 R의 12제곱 이거와 A 더하기 A의 1 더하기 R 더하기 점점점에서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의 11제곱 요 두 개를 서로 같다라고 놓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누구도 손해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 다 이제 공정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할부와 연금 모두 중간에 돈을 주고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내가 120만 원을 빌려주고 제일 마지막에 12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돈을 상환받거나 돈을 갚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기회 비용도 쳐줘야 하잖아. 근데 여기서 원금을 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럼 내가 이때 갚은 돈에 내가 받은 기회 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자를 붙여서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이게 연금과 할부 거래에 둘 다 쓰이는 방식입니다. 자, 상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정해진 금액 일정한 기간마다 정한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돈을 갚는데 이 일정한 금액은 자, 내가 돈을 처음에 빌려준 것도 이자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상환을 받듯이 얘도 기회비용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한다. 그게 이런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쳐서 R분의 A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계산을 하고 A만 남기고 반대쪽으로 넘긴 게 이 식입니다. 얘를 대문자 A로 취급한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막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기수불의 현가, 기말불의 현가. 이 현가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옛날에 한문식 방식인데 연금의 현가는 뭐냐면 지금 할부 계산은 나중에 설명하고 연금을 내가 예를 들어 공무원이었어. 그럼 내가 여태까지 공무원 연금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시점에 퇴직을 합니다. 그럼 나한테 선택권을 줘요. 야, 지금 이만큼의 돈이 있어. 이만큼의 돈을 받을래? 아니면 앞으로 N년간 A1씩 받을래?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매년 1,00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1,000만 원씩. 10년간 주겠대요. 10년간 1,000만 원. 그럼 1억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야, 나 은퇴하면서 이거 1년간 1,000만 원씩 안 받고 지금 1억 받을래. 이거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한테 1년에 1,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는 첫째 연도에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나한테 9,000만 원의 돈이 더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돈은 내가 적립한 금액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한테 줄 돈은 지금 1억이 안 돼요. 1억이 안 되는데 이 돈을 자 내가 지금 10년이라 했죠. 10년간 불려봤더니 1 플러스 R의 10제곱 요만큼 금액이 나왔어. 이거를 10년간 나눠줄게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란 금액은 당연히 1억이 안 되고 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6천만 원, 7천만 원을 10년간 불려서 그 돈으로 1,000만 원씩 줄게. 근데 얘네들도 이 1,000만 원을 줘버렸잖아, 중간중간. 야, 그 1,000만 원 내가 널 안 줬으면 너 돈을 사실 더 줄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1,000만 원들도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얘는 온전히 다 이자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1,000만 원도 여기서 야, 그 1,000만 원 내가 원래 안 줬으면은 이만큼의 이자 붙는 거잖아. 그래서 뭐 9제곱 1,000만 원에 1 플러스 R에 8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1,000만 원. 이거 계산한 거와 이거 계산한 게 두 개가 같다라고 하고 계산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6천만 원, 7천만 원 10년간 고스란히
묵혀뒀을 때의 돈이 1억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때부터 1,000만 원씩 주면서 하면은 나는 이 6, 7천만 원이 계속 있어야지 1억인데 얘 1,000만 원 줘버렸잖아. 그럼 나는 돈이 이제 이자가 1년치 이 S란 돈이 이자가 1년치 붙었는데 그럼 1,000만 원에 빠졌으면 지금 이자가 붙었다 하더라도 뭐 5,500에서 6,500이 돼요. 그럼 얘는 이자 불리는 게 1,000만 원만큼 이자가 덜 불잖아. 금액이 모자르게 되는 거죠. 야, 난 그렇게 못 주고 이때 내가 일정한 돈을 줄 텐데 이 일정한 돈도 기회비용 쳐서 서로 퉁치자. 이게 바로 이 방식인 겁니다. 즉 연금의 일시불과 연금 매달 혹은 매년 받는 경우, 그다음에 할부금도 내가 이때 S란 돈을 빌렸어. 근데 내가 매달 A1을 갚아야 돼. 그럼 얘를 이자를 쭉 쳐서 받았을 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죠. 120만 원을 빌렸을 때 할부로 갚을 건데, 야, 매달 내가 10만 원씩 갚을 거야. 안 되죠. 이자 붙여야 됩니다. 그럼 이자를 다 붙인 거, 얘를 12로 나눠서 A1씩 갚아라. 아, 나 그렇게 하기 싫어. 왜? 내가 여기 돈 갚은 것도 이자 붙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부와 연금은 얘와 얘의 계산을 동시에 활용해서 이런 방식의 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저 식을 외우는 거는 굳이 권유하지 않고요. 저 문제가 곧이 곧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개념만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공식을 그날 잘못 기억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풀도록 합시다. 자, 보통 내가 돈을 빌리는 거 S1은 기수불로 주고 매달 갚는 혹은 매년 받는 돈은 기말불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문제를 조금씩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총 몇 문제나 있는지 볼까요? 한 23, 4문제인데 절반 정도만 풀고 절반은 따로 쪼개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얘는 그냥 등비수열의 일반적인 합의 활용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계의 석유 소비 증가 추세를 나타낸 글이다. 매년 석유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10년 동안 그 이전까지 소비된 석유량과 같대. 81년부터 90년까지는 80년까지 소비된 전체 양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까지 소비된 석유의 양을 A, 현재 석유의 매장량을 B라고 할 때 앞으로 몇 년간 석유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석유가 소비된 양은 A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양은 B예요. 이 B가 이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향후 10년 동안, 향후 10년간, 이게 10년, 다시 A만큼 양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 다시 10년간, 얘는 이 A만큼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향후 10년간, 얘는 4A만큼 사용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지금 10년 단위로 2배씩 증가를 하겠죠. 이게 뭐랑 같으면 되는 거야? B랑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앞으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관계가 없어요. 이제부터 사용할 양 A, 2A, 4A들만 관계 있습니다. 자, 공비는 2입니다. 2 빼기 1에 초항 A, 그 다음에 2의 n제곱 빼기 1, 얘가 B입니다. 이 n이란 얘기는 10년 주기가 몇 번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지금 n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거 1이니까 넘어가면은, 자,
2의 n제곱 빼기 1은 b 빼기 a고 2의 n제곱은 b 빼기 a 더하기 1입니다. 맞죠? 넘어가면 로그 2의 b 빼기 a 더하기 1은 n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잘못 썼죠. 여기 나누기죠. 아, 요것 때문에 넘어가면 a분의 b a분의 b a분의 b. 근데 참고로 얘가 1년 단위로 처럼 계산했는데 사실 10년 단위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n번 주기가 요만큼이래. 근데 이게 1년 단위로 계산해 달라니까 곱하기 10을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4번하고 65번 볼게요. 자, 용준이는 오늘부터 걷기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날은 전날의 2배의 시간을 걷기로 정하고 5일간 걸은 전체 시간이 93분이래요. 자, 오늘 A분을 걸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은 2A분을 걸을 거고 그 다음날은 4A, 그 다음에 8A, 그 다음에 16A만큼을 걸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 16A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5일간 걸었죠. 그러면 얘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쓰면 2 빼기 1에 총을 A, 그 다음에 2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93. 그럼 이게 31인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는 얼마? 3분입니다. 처음에 시간 분이네요. 단위는 분이라 써있죠. 처음에 3분, 이 운동도 아닌데. 그럼 얘는 뭐예요? 16 곱하기 3을 하면 48분 동안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65번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결핵에 걸리는 사람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입니다. 자, 20년 동안 9만 명. 그 다음에 3만 명은 후반기 10년 동안 발생했대요. 그러면은 1년부터 10년까지 이때 6만 명이고 11년부터 20년까지 3만 명이래요. 절반으로 줄었죠. 그럼 2021년에 발생하는 새로운 환자 수는 2001년에 발생한 환자 수의 몇 배인지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합니다. 그럼 2001년에 A명 감염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최초 10년간 발생한 환자 숫자는 1 빼기 R에 A에 1 빼기 R에 N제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R이 1보다 작아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감소했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90%, 아까 10% 감소했다. 10% 감소면은 공비는 0.9가 되죠. 왜냐면 1 빼기 0.1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10년간. 그럼 A 곱하기 1 빼기 R에 1 빼기 R에 10제곱. 얘가 6입니다. 그 다음에 1 빼기 R에 A에 1 빼기 R의 20제곱은 1 빼기 10,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10제곱. 이렇게 해서 9만 명입니다.
근데 참고로 얘가 6만 명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 2분의 3입니다. 그렇게 해야 9가 나오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얻은 정보는 뭐냐면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2분의 3이고 R의 10제곱은 2분의 1이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2001년과 2021년을 비교하는 거니까 A 곱하기 R의 20제곱이죠. A 곱하기 4분의 1. 전체 원자의 몇 배인가? 4분의 1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쪽 파트는 국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에서 3등분 해서 A1에 가까운 점 그러니까 2대 1로 그 다음에 2대 1로 2대 1로 내분한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만든 10번째까지 삼각형의 넓이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삼각형 S1을 구하고자 한다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1의 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이 이게 첫 번째 A1, B1, C1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이제 넓이를 봐야 되는데 보통 저는 이거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를 통해서 구합니다. 이런 문제를 구할 때는 그러면은 이때를 그냥 3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2A가 될 거고 여기는 A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A가 될 겁니다. 여기가 2A일 거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뭐 몇 가지를 더 해볼까요? 얘도 2A, 얘가 A, 정삼각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60도예요. 60도.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각도는 일단 잘 모르겠네요. 뭐 눈치가 있긴 하지만 딱히 올바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60도. 이게 사실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그었어요. 여기 절반. 그럼 여기 길이의 비가 3대 2죠. 근데 여기 절반을 자르면은 3A에서 절반 자르면 여기가 2분의 1A가 됩니다. 2분의 1A. 그럼 여기도 3대 2가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음이에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죠. 그럼 여기도 직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도 직각이라는 얘기고 여기와 여기와 여기의 길이 B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3A가 돼요. 그러면은 최초 삼각형의 넓이 S1이라 했을 때 4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3A의 제곱이었죠. 그럼 S2는 4분의 루트 3 루트 3A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4분의 9루트 3 A제곱 얘는 4분의 3루트 3 A제곱 아 넓이의 B는 3분의 1이구나. 그럼 초항이 얘였죠. 넓이는 3분의 1씩 줄어듭니다. 그럼 10개네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S는 1 빼기 3분의 1에 초항 4분의 루트 3 그리고 1 빼기 3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럼 얘가 3분의 2니까 번분수가 처리가 되면은 8분의 3루트 3. 답은 1번.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등비수열의 응용에서 이런 넓이가 나오잖아요. 넓이가 나오면은 반드시 길이의 b를 활용해야 됩니다. 길이의 b가 a 대 b면 넓이의 b는 a 제곱 대 b 제곱이란 요거를 활용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적금부터인데 적금부터는 각각 따로 적금 따로 그 다음에 상환 따로 연금 따로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금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